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는 약세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과 IMF의 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1% 넘게 밀렸는데요. 경기 둔화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무게를 얻으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국제유가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원유 수요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무역 전쟁 여파로 실물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유가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의 실무 예비 협상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 디테일에 관한 이견으로 미국이 만남을 거부했다는데 이달 말 워싱턴에서 있을 고위급 회담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이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영국의 EU 관세 동맹 영구 잔류 여부를 하원에서 표결하자는 내용과 EU에 남아있을 것인지에 대한 또 한 번의 브렉시트 결정인데요. 이 수정안은 29일에 의원들이 표결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글로벌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해외 시황 관련해서 해외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네이버에 MTN 글로벌 랩 이렇게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뭐 Q&A 섹션 여러 가지 섹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도 접속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휴장에서 돌아왔는데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있었던 이슈들을 많이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율로 6.6%로 28년 내 최저치로 나왔고 또 IMF 쪽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춰서 잡았죠. 이 부분이 뉴욕 증시에 타격이 있을까? 하루 쉬고 오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역시나 타격이 있었습니다. 1% 넘게 그렇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가 1.2%, S&P 500은 1.4%, 기술주의 나스닥이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1.9%가량 밀리면서 7,00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루오쿵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1월 10일 그리고 1월 11일에 연속으로 200% 올라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92%가량 올랐습니다. 중국 기반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 그리고 쌍방향 위치 기반 서비스 기업인데요. 13달러 50센트 오늘 90%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발론 글로보 케어입니다. 생명공학 개발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회사인데 124% 급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부동산 운영 그리고 의학 관련 컨설팅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124% 급등을 했고요. 가장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바로 세 번째 종목 박스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좋다고 라이징 스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전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특징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려 33% 급등해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용 디지털 기자재 제조업체 박스라이트가 33% 급등했고요. 다른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이런 포텐셜이 굉장히 많으니까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MSCI 한국 지수입니다. 2% 넘게 밀렸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3%가량 하락했죠. 외국인은 350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밀렸고 60달러 1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 지수네요. 나스닥이랑 연계가 돼 있는데요. 1.7%가량 하락하면서 코스닥이랑 연동성이 더 깊은 퍼스트 트러스트 코리아 지수는 22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시장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일제히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외신들의 시황 헤드라인을 좀 종합해서 살펴봐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글로벌 성장에 대한 불안감, 그 우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첫 거래일 맞은 미국 주식시장 조금 전 마감했습니다. 이 흐름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월요일장이 후작이었기 때문에 이 월요일장의 악재까지 않으면서 화요일장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출발부터 하락권이었습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 속이었는데요. 일단 IMF 쪽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중국의 지표 부진 그 악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표가 또 좋지 않았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2월 기존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이 지수 역시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까지 살펴보시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개장 전에 발표된 존슨앤존슨의 실적,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 매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물론이고 지수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IBM에 대한 우려까지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요. 장 마감 후에 IBM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를 바라보는 이 가이던스 역시 시장을 만족시켰는데요. 주당 순이익 목표치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수직 상승 5% 전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기업 실적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 돌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전해졌던 화해 이슈를 더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중국과의 차관급 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지적재산권 이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 쪽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마치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공식적인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저점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이었고요. 그러나 이후에 CNBC 쪽에서 이거는 소식통을 전해서 전해진 소식이다.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죠. 호재가 없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짓눌려지는 시장 분위기, 하락권 크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에서 2%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7,000선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장 이슈와 함께 종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유럽 주식시장 역시 글로벌 성장 둔화, 이 악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범유럽 지수가 0.39% 내렸고요. 주요국 주식시장 가운데서는 영국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0.99% 내렸습니다. 금융 섹터와 함께 정유주들의 하락폭이 업종 가운데서는 특히 더 컸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겠고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역시 장 초반 오전장에는 반짝 상승하는 모습이 일본과 중국 증시에서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일본 증시 0.47% 내렸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신 보도를 보면은요, 미국 측이 캐나다 정부에 화해 CFO의 인도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시선이 강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랐다.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긴급 회의를 가졌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물론 정책 나올 것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회의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폭 좀 크게 나타났고요.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만 가권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자, 아시아까지 보셨고요. 신흥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동남아시아 주식시장입니다. 인도 증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37% 하락.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상승이었습니다. 0.59%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자, 남미로 가보도록 하죠.
남미 가운데 최근에 이제 많이 눈길을 가실 부분은 바로 브라질 주식시장입니다. 연말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가 하나 관련해서 있어서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가 기대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와 공조해서 개혁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0.94% 밀리면서 거래 마감치였습니다. 지수 움직임도 쭉 보셨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오늘 새벽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과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0.01% 플러스 큰 변동 없이 수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습니다. 2월물과 3월물의 수치가 좀 다르다는 점 좀 체크를 해 두셔야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WTI의 2월물 2.3% 하락이었습니다. 2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 됐고 그리고 3월물의 하락폭은 1.9%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브렌트 역시 밀리면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오늘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종가는요 조용했습니다. 0.1% 소폭의 상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때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섹터 한다면 바로 이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큰 폭의 하락률 지수 대비로도 크게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3% 가까이 2.85% 내리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치였습니다. 자, 이슈가 종합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수 움직임과 함께 외환시장, 상품시장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자,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일 아침이지만 미국은 마치 월요일 같은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이 막 마감을 했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지수의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렀다 이 정도로 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먼저 저의 친정 시티그룹에서 바이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네요. 이게 보시죠. 자, 시티 애널리스트 알리샤 얍은 그 바이두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 주가를 깎았네요. 262달러에서 205달러로 솔직히 큰 폭으로 내려잡았고요. 그 바이두 홈페이지 제가 바이두 IR 담당자 아니지만 구글에서 바이두 쳐서 들어가면 진짜 구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가운데 이 네모난 이게 긴 검색창이 있고 그 구글 자리에 그냥 바이두만 써 있는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자신 있게 밀고 있는 뭐 어떤 포털 검색창 이건데 올해 1분기 매출하고 마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증가에다가 둔화되는 거시 전망 그리고 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센서십이라고 하는 그 검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실 뭐 아이디를 접속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터넷 유저들은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이게 다 중국 당국의 내 검색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광고 예산 삭감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길게 보면 매수지만 목표 주가는 262달러에서 205달러로 깎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9달러로 오늘 마감했으니까 뭐 아직까지 뭐 목표 주가를 깎았어도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전망에 입각한 투자 의견 변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붙어 있으면 보통 기획사나 뭐 이렇게 뭐 영화 제작사인데 여기는 순수 극장 있죠. 뭐 우리 뭐 롯데시네마 뭐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손대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포터처럼 픽업 트럭 있잖아요. 세단처럼 보이고 100이랑 8000cc 막 이런데 뒤에는 짐칸 있는. 그래 그 픽업 트럭 앞에 GMC 붙어 있고 그 사람들이 GMC 트럭이 서 있는 데를 가서 쫓아가 보면 AMC 극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극장 체인인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았고 목표가도 29달러에서 17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그 오프라인 극장 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가서 넷플릭스 같이 이제 그런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아직까지 경쟁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이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명보 극장, 대한극장 보면 이제 솔직히 온라인이나 어떤 뭐 그 대중화로 가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예 지금은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한 극장으로 이제 돌변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 AMC 그 앞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GMC 픽업 트럭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옛날 이제 좀 한물 간 그런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비랄리 증권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낮춰잡자. 근데 여기 매칭 종목에 보면 CJ, CGV하고 J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거는 AMC하고 이제 뭐 같이 연상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경쟁력 면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우리 기업들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참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티파니 그 반지나 뭐 목걸이 그 케이스 그 소라색 있잖아요, 연두색. 막 그것만 보면 막 엔돌핀이 막 샘솟는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렇게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알렉산드라 월비스는 티파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걸 근거로 삼았고 또 그다음에 요즘 인스타나 뭐 이렇게 뭐 SNS 보면은 그 디자인 카피 제품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SNS에서 남 보라고 이제 목걸이 한번 하고 귀걸이 한번 하는데 뭐 그걸 티파니에서 꼭 그 진품을 사가지고 비싼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 약간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매출 성장은 티파니에게 있어서 수익 증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바이두, AMC, 티파니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